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용띠는 진토를 근간으로 삼고 장간에 을목계 수무토를 품은 복합구조를 지녔습니다. 진토는 습토라 저장과 포용에 능하나 수기가 과하면 탁해지고 건조하면 금이 드러나지 못하는 양면성을 띠었습니다. 이 말은 토의 조화만 맞추면 목화토금의 연세가 살아나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64년 용띠의 핵심은 진토를 맑히고 통관을 열어 재성의 그릇을 단단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초중년의 흐름을 보면 비겁과 인성이 앞서 기반을 지키는 대신 식상이 더디게 발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수입의 통로가 좁고 들어온 재성도 의무와 지출로 소진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후반으로 접어들면 토금 상생이 선명해지고 진토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금기가 재련되어 재물 운용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말년이 기회라는 해석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명리학에서 음식은 단순 섭취가 아니라 식상의 가동을 뜻했습니다. 비위를 안정시켜 흡수력이 오르면 식상이 맑아지고 맑아진 식상이 재성을 생하여 돈이 머무를 그릇을 채웠습니다. 특히 습한 진토는 탁기를 털고 순환을 키워야 했기에 토를 보하면서도 막힘을 풀어주는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곡류와 뿌리, 황색 계열, 적절한 발효가 바로 그 처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64년 용띠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 재료가 진토를 맑히고 금을 드러내며 재성의 통로를 넓히는지 오행적 근거와 유비 운용 원리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섭취 빈도와 조리 키포인트까지 짚어 실제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은 한 끼의 선택이 말년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964년 갑진년 용띠는 타고난 추진력과 성실함으로 언제나 앞서 나서고 책임을 짊어지는 기질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사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토의 본성 때문에 재물이 들어와도 그릇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진토는 포용과 저장의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주변을 위해 희생하는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 가정이나 가족 혹은 공동체를 위해 힘을 쏟으며 결과적으로 손에 남는 것이 적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성과가 쌓이지 않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탈감과 씁쓸함을 느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용띠는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실적인 이익보다 이상을 중시해 눈앞의 기회를 놓치거나 재물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무능이 아니라 사주명리학적으로 진토가 품은 습성과 오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중년까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기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이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초년과 중년의 부족함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힘들고 고생이 따랐지만 그 안에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씨앗이 뿌리 내릴 자리를 만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용띠가 살아온 성실한 세월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말년의 풍요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결핍은 미래의 충만을 위한 토대였으며 인내와 헌신은 반드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주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64년생 용띠는 이제까지의 허탈감을 단순한 실패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쌓인 덕과 지혜가 말년의 커다란 재물복으로 되돌아올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비로소 토와 금의 상생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초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흩어졌던 재물을 모아주는 시기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용띠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자 식상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식상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재성이 자리를 잡고 그 재성이 비로소 재물운을 구체화시켰습니다. 1964년 갑진년 용띠는 진토의 힘을 바탕으로 태어났는데 진토는 본래 포용력이 크고 다양한 오행을 품고 있어 균형만 잘 이루면 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토가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기운이 막혀 재물이 흐르지 못했고 반대로 토가 허하면 뿌리가 잡히지 않아 돈이 쌓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용띠에게는 토를 맑히고 균형 있게 다스려주는 음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토가 제자리를 잡으면 금이 태어나고 이 금이 곧 재성으로 작동해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토가 습하거나 탁해지면 금이 숨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재성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음식은 토의 성질을 가볍고 맑게 만들어 금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뿌리채소나 곡식은 토를 보강해 허한 기운을 메워주었고 발효된 음식은 탁해진 토를 정화해 금의 기운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토를 적절히 적셔 화생토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용띠에게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국 속 불균형한 오행을 조율하는 작은 생활 처방이었습니다. 재성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식상이 먼저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음식을 통한 비위의 안정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즉 올바른 섭생은 운을 바꾸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었고 말년의 재물복을 실질로 끌어오는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4년생 용띠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재물의 길이 막히거나 열릴 수 있었으며 이는 명리학적으로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땅속 깊이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뿌리작물로 토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성질을 지녔습니다. 특히 진토의 본성을 가진 용띠에게 감자는 흩어지고 탁해진 토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위장을 보하여 재물을 담을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위장의 건강은 곧 식상의 발현과 직결되며 식상이 안정되어야 재성이 살아나고 재물운이 원활히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감자는 바로 이 과정을 돕는 실질적 매개체였습니다. 용띠는 타고난 추진력과 포용력 덕분에 많은 것을 감당해 왔으나 그만큼 토의 기운이 탁해지고 무거워져 재성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감자는 토의 근본을 보강하면서도 과중하지 않게 풀어주어 흩어지던 재물을 붙잡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감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여 몸의 기운이 원활히 순환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이는 곧 재물의 파동이 막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감자는 토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자라는 특성상 뱀이나 닭과 달리 토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는 용띠와 궁합이 뛰어났습니다.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사주 속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 속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흩어지는 재물을 안정된 흐름으로 바꾸고 부족했던 재물복을 점차 모이게 하는 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64년생 용띠에게 감자는 재물운을 강화하고 말년의 풍요를 준비하는 데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음식은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는 토의 기운을 보강하는 동시에 수의 흐름을 불러들이는 특성을 가진 과일이었습니다. 1964년 갑진년 용띠는 진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토가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금이 숨고 재물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의 기운이었는데 수가 토를 적셔주면 토가 기름져지고 그 위에 재물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는 수분이 풍부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메마른 토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재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예로부터 다산과 번영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수많은 열매가 열리듯 풍요와 번식의 기운이 깃든 과일이었습니다. 사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상징성은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물의 흐름을 불려주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풀이되었습니다.
용띠가 무화과를 섭취하는 것은 곧 재성을 활성화시키고 흩어지던 재물을 모아 확장하는 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콤한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재물운을 깨우는 상징적 실천이 되었습니다. 무화과의 속성은 진토와도 잘 맞았습니다. 토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단히 굳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 유연함과 순환이 더해져야 재물이 들어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고 진토가 가진 지나친 고집스러움과 무거움을 풀어내어 균형을 이루게 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용띠의 재물운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자 말년의 풍요를 실현하는 생활 속 열쇠였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음식은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은 그 자체로 황금빛을 띠며 명리학적으로 재성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식재료였습니다. 토의 속성을 지닌 용띠에게 황색 계열의 음식은 본래의 기운을 푹 돋우고 금을 낳아 재물을 키우는 힘을 더했습니다. 단호박은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용띠가 가진 진토의 탁함을 밝히고 재성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단호박의 달콤한 맛은 토를 보하고 위장을 튼튼히 해주었는데 위장은 곧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재물을 받아들이는 힘이 배가 되었습니다. 사주적으로 위장이 약하거나 토가 불안정하면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와 흡수력이 강화되고 이는 곧 식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식상이 살아야 재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단호박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재물운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알차고 단단한 속살을 지녀 빈틈을 채우는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허전하게 느껴졌던 재물의 자리를 채워주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힘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호박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작물로 가을에 수확되는 특징 또한 말년의 결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용띠에게 단호박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황금빛 재물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64년생 용띠가 단호박을 자주 먹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라 흩어지던 재물을 모으고 삶의 기운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결국 단호박은 말년에 큰 재물복을 불러오는 황금빛 열쇠가 되었으며 용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용띠는 초년과 중년에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불안정한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진토가 지닌 본성이 균형을 잃어 재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의 큰 틀에서 보면 이 과정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고 말년에 접어들면서 토와 금의 상생이 본격적으로 작동해 흩어졌던 재물이 모이고 풍요가 자리 잡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감자, 무화과, 단호박이었습니다. 감자는 진토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담는 그릇을 단단히 했으며 무화과는 수의 기운을 더해 메마른 토를 윤택하게 만들어 금이 태어나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은 황금빛 재성을 직접 상징하며 부족했던 재물을 끌어당기고 모으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토를 정비하고 수와 금의 순환을 돕는 순간 용띠의 사주 구조 안에서 재성이 살아나 실제 재물운이 현실에 드러나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말년의 용띠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지는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라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오행의 균형을 바로잡고 그 결과 식상이 활발히 발현되어 재성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운의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섭생과 확신 어린 마음가짐은 말년에 폭발적인 재물복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고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로 돌아오는 순간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64년생 용띠에게 이 흐름은 하늘이 열어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감자, 무화과, 단호박은 단순히 밥상 위의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1964년 갑진년 용띠가 말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주적 처방이었고 흩어졌던 재물의 흐름을 모아 풍요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을 단순히 먹는 데 그치는 것은 절반의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와 함께 마음속에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내게 재물이 모이고 있다라는 확신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의식은 곧 기운을 움직이는 힘이며 기운은 곧 운명을 바꾸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용띠는 진토라는 큰 그릇을 품고 태어난 띠였습니다. 초년과 중년에는 이 그릇이 비어 있어 허탈감을 안겼지만 말년에는 오히려 그 비어있던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확신을 품는 실천은 이 그릇을 풍요롭게 채우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실제 재물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식습관 하나에 마음을 담아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사주적으로 운명을 조율하는 의식이었고 말년 대운을 현실의 풍요로 연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복 들어와라 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글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 되었고 선언은 곧 새로운 파동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말과 행동이 기운을 움직이고 그 기운이 곧 운세의 변화를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댓글에 남긴 한마디는 스스로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고 말년에 큰 재물복이 찾아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64년 용띠는 초년의 결핍을 뒤로하고 풍요와 부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